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누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요, 정말 뭐랄까 뜨거운 감자 같은 곳입니다. 엄청난 성장세와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회사, 바로 알파텍 홀딩스인데요. 과연 이 고위험 고수에게 줄타기,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속속들이 들여다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숫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플러스 30%. 이게 뭐냐면요. 알파텍의 2025년 3분기 매출 성장률입니다.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무려 30%. 의료기술, 특히나 이 척추수술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곳인지 아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시장의 예상치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숫자 뒤에는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성장 진짜 계속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알파텍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이 기업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알파텍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지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척추 수술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알파텍 홀딩스, 티커로는 ATEC를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허리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사나 임플란트 같은 것만 파는 게 아니고요. 수술 계획을 짜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수술용 로봇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메드트로닉, 스트라이커 같은 진짜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알파텍은 시가총액 약 25억 달러 규모로 이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혁신적인 기술 하나로 정면 승부를 보고 있는 아주 야심찬 도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30%라는 놀라운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알파텍을 달리게 하는 그 강력한 성장 엔진이 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알파텍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 절차화, 영어로는 프로시주얼리제이션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척추수술이라는 게 의사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손기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아주 복잡한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알파텍은 이걸 바꾼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임플란트, 수술 도구, 소프트웨어, 로봇, 이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알파텍 방식으로 수술하면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표준화된 수술 절차, 즉 하나의 프로시저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알파텍의 제품 생태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회사 제품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알파텍의 가장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이 절차와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무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보크라는 이름의 로보틱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수술의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니까 병원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고요. 벌써 50개가 넘는 병원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바로 의사들의 반응입니다. 분기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새로운 외과 의사들이 알파텍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의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제대로 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솔루스 스크류 시스템 같은 혁신적인 제품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이 되는 시장, 즉 수술비가 비싸서 마진이 많이 남는 척추 변형 수술 시장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성장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알파텍 이거 정말 대단한 회사네. 당장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다른 쪽면을 봐야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알파텍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이 수익성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매출이 이렇게나 폭발하는데 왜 회사는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는 걸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2025년 3분기에 알파텍이 조정 주당 순이익, 즉 Adjusted EPS에서 0.03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월가 전문가들은 주당 14센트 손실을 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고 흑자를 낸 거죠.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소식에 주가도 바로 환호했죠. 여기서 조정이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은 회계상 비용들,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 월급 대신 주는 주식 보상 같은 걸 빼고 계산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사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이야기에 차가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 즉 GAAP 기준으로 보면 순손실이 무려 2,8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익으로면 우리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실제 회사 장부에는 막대한 적자가 찍히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알파텍이 가진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파텍의 이 양면적인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맨 위, 매출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죠. 조정 EPS도 마이너스 예상을 깨고 깜짝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맨 아래,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자유현금 흐름이 사상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드디어 현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저 GAAP 순손실. 이 표 하나에 알파텍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새나가는 거냐? 궁금하시죠? 이유는 사실 꽤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연구개발, 즉 R&D에 매출의 12%나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 기업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투자죠. 둘째, 의사들과 병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매와 마케팅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요. 셋째, 똑똑한 인재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주식 보상 비용도 꽤 큽니다. 그리고 아직은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 부품 수급 같은 공급망 리스크에도 좀 취약한 면이 있고요. 결국 더 큰 성장을 위해 지금은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파텍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종합해서 과연 이 회사가 수익성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성장과 비용 사이에서 벌이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유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계속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사업만으로도 현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지점을 알파텍의 재무 구조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아주 중대한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쓰기만 하던 아이가 드디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 거죠. 회사 경영진은 당연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알파텍의 CEO인 팬 마일스는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결과는 우리의 강력한 성장세는 물론이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5년 전체 매출 예상치도 올려잡았습니다. 시장을 향해서 걱정 마라, 우리 계획대로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바로 알파텍 딜레마입니다. 왼쪽,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불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30%라는 엄청난 매출 성장, 로봇 시스템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자신감 넘치는 실적 전망 상향, 그리고 역사적인 자유현금 흐름 흑자 전환까지. 성장주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 회사를 우려하는 베어 케이스를 보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막대한 갭 손실, 미래를 위해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R&D 비용, 거대 기업들과의 피 튀기는 경쟁,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양쪽의 주장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파텍은 분명 혁신적인 기술로 인류의 척추라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알파텍은 과연 그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 문제, 바로 회사 자신의 손익 계산서라는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알파텍의 미래 주가도 결정될 겁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